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1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오랜만에 쉬는 날 없이 그냥 5거래일이 모두 다 진행되는 온전한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요번 주에 대한 얘기, 지난주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번 주 한번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그 전에, 무방에서 이 비번이 필요하신 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무방에 이 링크가 나오죠. 그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비번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0123번입니다. 0123. 뭐 크게 도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뭐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잠깐 한번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56%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마이너스 0.09, 코스닥은 플러스 5.75. 뭐 이거 좀 정상적이지 않죠.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 제가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굉장히 좀 이 논란이 있는 정도의 상황이 표현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보는 기준에서 이게 지금 사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정상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는 건데 쉬어야 할 자리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제가 좀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다 됐잖아요, 사실. 어, 아무것도 지금 주변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지수는 이번 사태가 있기 이전으로 완전히 다 돌아왔다. 뭐 정상적이진 않죠. 기업들의, 이 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지, 모든 조건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뭐 개선되고 이게 딱 그 경제 지표가 꺾였거나 한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려갈 게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게 좀 정상적이진 않다.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지금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역대급 사상 최대의 거의 최상의 시나리오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그걸 뛰어넘으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이런 식의 최상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올라올 수 있는 배경에는 이게 이제 각종 부양책들이 선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3월 초, 2월 말 3월 초 무렵에 이번 주 증시 전망 계속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 미국의 선제적인 대응이 사실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는 쪽에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먹혀 들어가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지난번 2008년도와는 다르게 그때는 터지고 이 막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터지기 전에 미리 막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드렸죠. 예,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타날지는 저도 몰랐는데 이 뭐 부양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일단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말고는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요거까지 한번 볼까요?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뭐 14.7%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뭐 최대였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실업률만 놓고 따지면은 대공황 이후에 최대 수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4월 달 실업률로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
앞으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지금 앞으로 나올 실업률 넘어가게 되면 최대 20% 정도까지 지금 실업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이 실업률이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했던 이 실업률 중에 상당수가 일시적 실업이다. 일시적 실업. 그러니까 어 아이 뭐 그냥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요번에 이 사태 때문에 잠깐 뭐 2주, 3주 요렇게 지금 쉬는 정도의 실업이다. 요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실업률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 우리가 기존에 걱정했던 정도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오면서 이런 수치를 찍고도 상승을 하는 이런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학생들 개학이 이제 부분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서울 이태원 쪽에서의 사태가 하나 있었죠.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이 상황도 우리가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이게 크게 확대가 됐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이 경로가 지금 정확하게 안 와 있고 그다음에 비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잖아요. 우리가 과거 2월 달에 보면 특정 종교 쪽에서 이걸 쉬쉬거리면서 명단을 제대로 오픈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이 이동 경로가 정확하게 오픈되지 않다 보니까 사태가 더 커졌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나올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지역 감염 쪽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툭툭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경제 재개가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경제 재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상당히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요번 주가 넘어가게 되면 한 5분의 4 정도가 지금 전체 주에 5분의 4 중 4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가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전면적인 재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미국 백악관에서 얘기했던 그 가이드라인을 거의 충족시킨 주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해제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향후에 만약에 여기서 또 증가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2차 발생 시기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조금 부담이 상당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요거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요번 주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최소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실업률 증가와 관련을 해서 지금 현재 추가 부양책이 5차 추가 부양책 논의가 지금 되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 지금 펠로시 의장이 얘기를 꺼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 쪽 상원 쪽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 트러블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의 부양책은 추가적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난주 우리 시장에 조금 겁을 좀 줬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저께였나요? 그저께 말씀을 드릴 때 중국 쪽에서, 아마 제가 그건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뉴스로 올려드렸을 거예요. 중국 쪽에서 일단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도 그에 대해서 더 확전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일단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도 수준에서 놓고 보면 토요일까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계속해서 분쟁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갈등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 이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또 잠잠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주식 시장에 계속적인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고생을 했던 작년에 좀 7-8월 고생들을 좀 했잖아요. 그 작년 전체를 놓고 봐도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단 말이죠. 올해 우리가 12월, 1월 시장을 좋게 해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최근에 이 사태 때문에 이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르게 흘러왔지만 12월, 1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올해 증시를 좋게 봤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이다. 이 주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요 부분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계속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보고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이 경제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텐데 4월 산업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돼서 나올 것이냐, 우리가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괜찮은 형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경제 재개가 됐었을 때 현재 예상하고 있는 하락치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쪽에는 더더욱이 또 신경을 좀 더 쓰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선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말까지 되겠는데요. 양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씩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양회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들이 아마 상당히 큰 정책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또, 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요번 주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자, 이번 주 예상을 보게 되면, 일단 치료제 관련한 부분들이 오늘 또 다른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는데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기존의 예상대로라면.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아마 거의 몇 주 동안 계속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는데 조정이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명분 갖다 붙일 거 크게 큰 어떤 명분이 없어도 끄집어 내리는 건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조심은 하자. 다만 전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딱 놓고 봤었을 때 정말 확실하고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과 그렇지 조금 그거보다는 내가 좀 단기적으로 조금 봤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스토리가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을 딱 나눠 놓고 만약에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일단은 현금화를 시켜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일단 들고 가보는 이런 전략을 한번 써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하여튼 그때부터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그 정도의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현금만 계속 조정을 기다리면서 현금만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구간이죠. 한편으로는. 떨어져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안 샀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고통스러운 구간이었을 텐데 이런 식의 형태의 전략을 섞어서 구사를 하게 되면 일단 올라가는 대로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여차하면 일단 끊어내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어떤 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거나 완화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 살짝 좀 위험 수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요번 주 또 주 중반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일단 무역 분쟁의 분위기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요번 주 미중 간에 그 통화가 있겠죠. 이 통화가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악화되기보다는 일단은 완화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더 두고는 있습니다. 뭐 뭔가 또 정책적으로 이 대선 가도에서 정책적으로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또 뭔가의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게 크게 강하게 갈 수는 없어요, 현재는.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양국 모두 지금 극단으로 안 좋은 상황이 있고 더군다나 미국이 더 불리한 위치에 현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끌고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자, 시장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게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 쪽에서 또 발생을 하게 된다. 조금 걱정스러운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860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한 2000 정도까지 일단은 드디어 2000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그냥 요번 주 흘러오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193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정도까지도 지금은 일단 차트 구간상 연료는 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국제 유가도 있어요. 국제 유가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전처럼 얘가 문제가 돼서 주가를 끄집어 내리거나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급등락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으니까 급락하게 되면 조금 이제 부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처럼 그 정도의 무게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봤었을 때 차트상으로는 1930에서 2000 정도의 포인트 사이가 조금 가장 움직임의 레인지인데 만에 하나 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1860까지도 지금 열어놓기는 해야 한다.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2020 정도까지도 잠깐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코스닥의 예상 범위는 650에서 700포인트입니다. 이 2000포인트와 2020포인트와 700포인트를 거의 비슷한 비중,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2000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코스피는 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코스닥은 회복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관심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섹터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반도체 섹터였잖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반도체 장비 섹터.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 지금 이거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죠. 카메라 관련돼 있는 섹터들이라든지 뭐 그 외 섹터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소재 부품, 그러니까 부품, 갤럭시 부품 섹터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뭐 여전히 이건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차, 2차 전지, 미래차, 자율주행 이쪽도 또 살짝 좀 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 주 또는 뭐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번 이게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 이 게임주 제외 이건 제가 쓸 부분이 아니었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선에서는 게임주는 아닙니다. 중국 소비주로 보는 게임주는 아닙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비대면 관련주로 게임주가 지금 섹터 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섹터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게임주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대면 관련주들도 지금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클라우드 관련주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식음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를 이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우리 반도체 섹터나 바이오 섹터나 이런 섹터들처럼 하나의 섹터로 이제는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